네, 주도 섹터 공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좀 전약 후강을 사실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다시 IT 투톱이 좀 회복을 하는가 싶더니 쭉 밀리자 지수도 함께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은 양시장에서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중동발 악재가 아무래도 크게 또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중에 낙폭 줄이는가 싶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아쉬운 모습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 시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역시 중동발 리스크가 여전히 좀 거치질 않는 걸까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악재가 아니라 호재입니다. 호재라고요? 네, 호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네. 좀 이상하죠. 일단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주시장에 오래 있으면서 네. 과거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는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역 분쟁이 아니고요. 국가 간의 박싱 네. 현상이 나타났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멀리 가면 뭐 50년대, 60년대, 70년대가 있는데 이때는 제외하고요. 네. 가장 가까운 시점에서의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던 시점은 1990년과 2003년이었습니다. 이라크 2차 전이었죠. 저는 2003년의 시점과 지금의 시점이 아주 유사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 중동발 리스크를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미국의 경제 상황을 한번 그 당시와 지금의 상황을 이해해야지만이 왜 호재인지를 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2003년도, 그러니까 2002년도까지의 미국 경제 상황을 들여다보게 되면 2001년도에 IT 버블 붕괴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부분 침체로의 진행이 됐었거든요. 네. 다만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소비 위주의 생산성이 증가되면서 경제의 일부 뒷받침, 그러니까 경제 상승에 대한 일부 소비의 뒷받침이 되는 가운데서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완전한 침체로의 과정이 진행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달러 인덱스, 지금의 그 원달러에 영향을 줄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네. 120 수준에서 93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미국에서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확대됐습니다. 네. 달러 약세로 진행된다는 것은 무슨 일이냐면 미국에 있던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경상수지 적자가 나타나고요. 미국의 제조업에 대한 위축이 진행이 되는 가운데서 경기 침체 이 얘기가 지금과 비슷하게 그때도 유지가 됐었거든요. 다만 소비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침체로의 진행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때 2003년 3월에 이라크전이 발발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쟁이 났으면 주가 당연히 빠져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때도 마찬가지로 민간 투자가 네. 상승했고요. 네, 네. 그리고 달러에 대해서도 약세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증대되면서 강세로 네. 되는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이 2003년 3월 기점으로 해서요. 다우 지수 기준으로 7,000포인트에서 쭉 상승하면서 14,00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우리 시장도 이때 글로벌 경기 회복 과정의 진행과 연동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죠.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중국의 부양책 관련해서 위안화, 그리고 미국의 금리 차로 인해서 위안화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중국과 연동된 종목들의 흐름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앞으로. 네. 중국 경기 회복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때도 중국 경기가 회복 초기 단계에서의 흐름이 있었고 미국의 전체적인 그 투자와 어떤 성장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세계 경기가 호황을 맞았거든요. 2003년, 4년, 5년, 6년, 7년까지 해서. 그때의 시점과 지금의 시점이 너무나도 유사한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또는 뭐 전쟁이라면 기시감을 통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물가가 올라가고 이러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시장이 안 좋아질 것이라는 네. 예상들을 많이 하시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다릅니다. 이건 네. 유럽이 바로 근접해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동은 그 인접 국가들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과거에도 중동발 리스크가 있었을 때는 시장의 전체적인 상승,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살아나는 소비 위주의 생산 위주의 이 흐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상황이 나타났다. 최근 미국에서 가장 우려되는 상황에서의 흐름이
경기 침체 우려 아닙니까? 지난주 나왔던 그 ISM 제조업 지수도 위축됐고요. 그 전에 나왔던 S&P 제조업 지수도 위축되는 과정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만 소비, 서비스가 시장을 견조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침체로의 진행이 과정이 아니라고 많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제조업, 산업 이 부분을 지금 부양시켜야 되는 과정에서 중동에서 어떤 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발현된 반응도가 나타나는 가운데 경제가 살아나는 흐름으로의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입니다. 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움직였던 업종의 섹터가 차화정, 자동차, 정유화학, 네. 그다음에 칠공주라고 그래서 자문사에서 우호적으로 판단한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저는 앞으로의 장도 이러한 형태의 모습과 진행이 등치되는 상황으로의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우려보다는 이번 흐름에서의 한 번 정도의 충격파가 있고 난 다음에는 시장의 흐름이 개선되는 상황으로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보다는 호재 쪽의 긍정적인 상황으로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인 포인트를 짚어주셔서 마음을 한시름 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또 과거의 사례에서 앞으로를 예측할 수 있을 텐데 과거에 있었던 중동 위기 때도 미국 경기 회복의 신호탄으로도 작용했다라는 측면에서 그때와 유사하게 전개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제 중국의 이야기까지 해볼게요. 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해봤지만 오늘의 주제도 이거거든요. 중국에서 부동산 살리기 또 의지가 투철한 만큼 그렇다면 너무 안 좋았던 철강의 업황이 살아날 수 있을지 그 부분이에요. 철강 업종의 전체 시황에서의 내용을 보면 안 좋은 얘기뿐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 말씀드렸죠. 소비가 늘어나고 중국의 산업 활동이 증가되면서 이동이 많아지고 자동차 업종의 긍정적인 비율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철강 업종은 중국 경기의 기본이 되는 업종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뭐 철강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와 시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철강 업종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이상한 흐름의 모습들이 감지되고 있어요. 철강 업종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동국제강, 뭐 KG스틸 같은 종목들의 흐름들을 한번 시간 되실 때 차트를 한번 딱 보시기 바랍니다. 거래량이 이전 대비해서 최근 한 2주 동안의 거래량이 증가하는 추세에서의 모습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샀는지를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되면 기관이 지난 9월 초에서부터 철강 업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 2주 가까이 진행되는 구간에서 철강주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선호도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측면은 기관 투자자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이미 선제적으로 시장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뭐 의심 아닌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철강 업종의 전체적인 시황은 좋지 않습니다. 업황의 전체적인 시그널이 계속해서 하락 기조에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좋지는 않은데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과정에서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맥락에서 철강 업종에 대해서 바닥점 탈출 지점에서의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철강 업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최근에 또 거래량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들의 매집까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 얘기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바닥을 딛고 좀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탈출의 기회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대형주가 있고 중소형주가 있잖아요. 대형주는 워낙에 또 무겁게 움직이기도 할 것이고 중소형주가 아무래도 탄력 측면에서는 더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쪽을 좀 더 선호하세요? 저는 선호도 측면에서 소형주, 그러니까 좀 가벼운 종목이라고 얘기를 드리죠. 왜냐하면 철강 업종 같은 건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의 몸집은 큽니다. 그런데 주가의 탄력적인 측면이 좀 가볍냐, 아니면 좀 무겁냐 이 차원으로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가벼운 종목이라고 한다면 동국제나 KG스틸 같은 종목들, 그리고 무거운 약간은 무거우면서 안전성을 보유한 종목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현대제철이라든가 포스코홀딩스 같은 종목들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벼운 종목도 좋겠으나 조금은 무게감이 있고 흐름에 있어서 전환의 상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전환의 상황에 발맞춰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판단해서 현대제철 지금까지 현대제철에 대해서 그 종목은 철강 업황이 안 좋고 주가 상황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권 밖이야 라고 많이 생각들 하셨을 겁니다. 관심 가리셔야 합니다. 철강 업종이 안 움직인 것 같지만 제가 앞서 거론드렸던 몇몇의 종목들이 최근래에서의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작게는 10%, 좀 크게는 한 20% 정도까지도 상승력을 현재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고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개선되는 이게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현 시점에서 관심도를 가지고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현대제철에 대해서 투자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방산업 좋아지고 있죠. 네. 전방산업이라고 하면 최종 소비자에게 물건이 도달하는 산업을 전방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철강업종의 전방산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이 되겠죠. 네. 자동차 조선은 요즘 호황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쪽에 출하되는 물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네. 그 냉연판이라든가 강판 같은 경우는 물량이 많이 나가긴 하는데 네. 매출에 있어서 절대적인 규모를 차지하지 않아요. 강관 쪽입니다. 강관 쪽은 건설, 뭐 H빔이라든가 네, 네. 또 우리가 건설할 때 쓰는 철강 구조물들에 대해서 이쪽에 매출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철강 업종의 업황이 좋아지는데 이쪽에서의 부분도 우리 앵커가 이제 중국의 그 부동산 부동산 경기 경기? 부분책 네. 이 부분과 맞물려서 긍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네. 지금까지 실적이라든가 전반의 흐름들이 좋지 않았지만 바닥을 찍고 전환하는 내용에서의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으로서 접근이 되는 첫 번째 현대제철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로의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실적 측면에서 보면 지난해 4분기 적자였어요. 네. 그런데 올해 1분기, 2분기로 넘어오면서 흑자로 돌아섰고 조금씩 좋아지고 있죠. 네. 물론 전성기 때에 비하면 아직까지 그 상황에 근접하지는 못했어요. 한 50%? 전성기의 40%, 50% 수준까지 지금 현재 도달해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내년 중국 경기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중동발 진학적 리스크가 악재가 아니고 궁극으로 미국의 경기 회복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나은 형태로의 모습이 진행되겠죠. 그럼 주가는 현 시점이 바닥이고 바닥을 지나가는 과정에서의 관심도를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여기에 뭐 사업 다각화 2차 이제 그 LFP 쪽에 나간다는 네.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수준이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네. 저평가이고 관심을 가져볼 만한 구간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업황이 앞으로 돌아서는 부분을 기대했을 때 현대제철 지금의 분위기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자, 아까 차트를 보니까 주봉으로 봤을 때도 네. 어느 정도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이제부터 이제 바닥을 좀 벗어나는 시작으로 해석해야 될지 그러면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저는 이제 진입가는 네. 지금 현재 28,000원 언저리 네. 근처입니다. 대략 네. 한 지금 수준에서 한 1, 2%, 한 27,500원 정도 선이라고 한다면 부담 없는 매력 있는 가격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는 1차적 목표가는 한 33,000원. 네. 그러니까 앞에 고점입니다.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33,000원까지 매물 공백에 의해서 주가 상승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 그래서 목표가는 33,000원까지의 판단으로 접근이 요망한 종목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지금 가격에서도 진입 무리 없다 얘기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33,000원, 손절가 25,000원 받아봤습니다. AS도 하나 보고 가도록 할게요. 포스코 퓨처엠을 말씀해 주셨죠. 9월 11일에. 목표 주가는 27만 원이고요. 최고가 기준 상승률 15% 기록합니다.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 발표가 내일이에요. 네. 잘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잘 나온다면 반등세 더 이어질지 아직 목표 주가까지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네. 홀딩 해볼까요? 제가 1차 목표가를 25만 원을 드렸는데 네. 수정을 했죠. 네. 25만 더 원 올렸죠. 팔 자리 아니다. 네. 27만 원까지 좀 더 가지고 가자. 보유자 입장에서. 네, 네. 지금 들어가서 수익 날 부분은 크지 않기 때문에 네. 보유자 입장에서 27만 원 기다려야 됩니다. 보유자 입장은 좀 더 기다리시면 네. 그 가격 수준에서의 흐름은 충분히 도달 가능한 흐름이기 때문에 보유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목표 주가까지는 보유하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